9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Part 7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오늘 독해 지문은 제가 단일 지문으로 챗 디스커션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과 광고, 우리 많이 해보던 거죠. 근데 오늘은 더블 지문에 연계 문제가 2개예요. 그거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3중 지문은 웹페이지가 2개, 그리고 이메일로 연결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해 푸는데 걸리는 시간 15분 정도가 좋겠고요. 평소에는 이 표를 기준으로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싱글 지문에 챗 디스커션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챗 디스커션이나 텍스트 메시지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텍스트 메시지는 문자 위주, 그리고 챗 디스커션은 온라인 채팅창 위주의 내용인데 보통은 2명 또는 3명까지 갈 수 있어요. 뭐 4명까지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기본 정보 파악하실 때 인원수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2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명이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얽히고 내용도 헷갈리기 때문에 오답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챗 디스커션이나 텍스트 메시지는 한 사람이 쭉 말한 글 또는 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화 간의 관계 파악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대화를 확실하게 누구 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 같은 거로 칸을, 박스를 좀 나눠놨는데 그 박스가 많을 때는 여러분 임의대로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읽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단락이 2개인 것처럼 인식하셨다가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건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통은 제일 처음에 글의 속성을 파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챗 디스커션이나 텍스트 메시지임을 인식한 후에 두 번째가 제목을 보통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챗 디스커션이나 텍스트 메시지는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첫 한두 문장을 읽어서 주제를 파악한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이메일이나 일반 글과 달리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길다 싶으면 임의대로 나눠 읽기.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문제부터 읽는 거죠. 항상 우리 본문을 쭉 읽고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먼저 읽고 본문 가자. 그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차피 본문 읽고 문제 읽으면 본문 또 가야 하니까. 그래서 먼저 문제 1번을 읽고 자, 2번, 3번 읽지 않는 거죠. 일단 올라가서 1번 문제의 답이 나올 때까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으세요. 답 찾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내려가서 2번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까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읽고 2번 문제의 답 찾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읽으실 때 키워드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자, 키워드가 뭔지 제가 풀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인물 관계 파악 이것도 본문 읽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읽기 전에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읽으면서 대화 내용을 통해 어떤 관계구나라고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챗 디스커션과 텍스트 메시지였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챗 디스커션인데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첫 한두 문장을 미리 읽는다. 그래서 자, this is Karen. Karen이라는 사람이 말했고 NRG라는 전자회사의 직원이에요. Thanks for purchasing our TV set. 자, 우리 TV 세트를 구매해 주셔서 고맙다. 소속이 어딘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 봤더니 리, 라이언, 리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니까 2명인 거죠. 자,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저 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미스 리가 누구일 것 같은가? 여기 likely란 표현은 보통은 Part 5, 6 공부할 때 be likely to 부정사에서 외워본 적 있으실 겁니다. 뜻은 뭐뭐 하기 쉽다의 뜻인데 이렇게 부사로 쓰일 때에는 왜냐면 얘가 보어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사로 쓰일 때에는 아마도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most가 있으니까 자,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최상급이어도 most 앞에 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아마도 미스 리가 누구일 것 같은가? 비교 대상이 4개인 상태에서 가장 아마도 미스 리는 누구일 것 같아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뒤부터 읽기 시작할 건데요. 이때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키워드가 있어요. 주로 토익은 고유명사, 숫자, 시간 아니면 부정적 단어 위주로 답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걸 평소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은데 그 이유는 답하고 연결되는 게 많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단어들은 재표현되기가 힘들죠. 보통은 본문에 나왔던 단어들이 보기에서 다른 단어로 같은 의미를 지닌 그 정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통은 단어가 다르게 생겼는데
있는데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단어들은 좀 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좌표 표시하기에 적당해요. 아, 이 단어가 여기 있었지, 기억나. 이렇게 표시하기에 적당하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 문제에서 읽었던 키워드 있죠. 누굴 것 같으니? 키워드가 아까 누구였죠? 누가 미스 리일 것 같으냐 했으니까 미스 리 누구 이런 질문의 키워드까지 함께 눈여겨보면서 자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키워드 위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어요. 미리 저도 읽으면서 한 거니까 막 키워드를 찾으러 나도 여기 밑줄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쭉 정독하시면서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하기 편하기 위해서 미리 표시를 했지만 그래서 새로운 TV 세트를 인스톨하기 위해서 We'd like to make a visit 방문하고 싶다 to your place 내일 자 시간적 표현 between 10시하고 4시 사이에 자 그럼 이렇게 말한 우리에 해당하는 캐런 리는 인스톨을 하는 사람일 거니까 분명히 직업이 뭐이겠다라고 좀 감이 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A번 봤더니 전자회사 직원인 건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 회사와 관련된 직책, 직종이 뭐였느냐? 테크니션인지 영업사원인지. 근데 인스톨이라고 했으므로 자, 이 단어와 연결해서 보면 답은 A번이 되겠죠. 자, B번의 HR 트레이너는 인력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덴티스트는 의사죠. 덴티스트라는 표현이 아마 나왔을 거니까 이렇게 보기에 있을 거지 생뚱맞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텐데 어쨌든 정답은 인스토라에서 A번인 거로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답의 근거가 되는 표현 제가 표시해놨고요. 정답 A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아까 읽던 부분에서 멈추고 바로 2번으로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 미스 리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사실인가라는 표현인데 이건 미스 리의 대화를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한 거,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을 다 읽지 말고 우리 다른 문제 풀면서 이번 문제의 답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맨 나중에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문제 풀었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3번 문제도 역시 다음 중 무엇이라고 언급되어 있는가를 찾는 건데 이 단어 트레이니라는 단어가 아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인물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의 전반에 걸쳐 나오지 않을 거란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지금 봤던 2번 문제보다는 3번 문제가 약간 더 구체적이다, 스페시픽하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D부터 읽을게요. 자, 그래서 아까 10시부터 4시까지 시간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래 내일 좋아 but 부정적 단어 역시 키워드 표시해 놓고 근데 나 내일 덴티스트 만나러 가야 돼. 그것도 아침에 in the morning. 좀 더 시간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해줄 수 없겠어? 내일 언제?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캐런 리라는 사람이 한 11시 정도에 아마 그쪽 지역에 갈 것 같아. 내가 TV 세트를 이 스트리트 타운샌드라는 곳과 여기서 12시에 그리고 한 번은 너 거 설치하기 전에 선 스트리트에서 설치할 게 있지만 I'm not sure. 확실하진 않아. 언제 it will be done, I will be done. 언제 끝날지. 그래서 내가 그냥 1시간 전에 미리 좀 전화를 주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키워드 위주로 표시한 거 좀 느껴지시죠? 자, 그랬더니 라이언이 that would be helpful. 그럼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캐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트레이니를 데려갈게. 아까 우리 3번 문제에서 봤던 그 키워드 맞죠? 자, 누구랑 데려갈 거야? 나랑. 왜냐면 he's get on board. 그러면 승선하다 이 뜻이니까 방금 우리 팀에 합류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신입사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왔어도 어쨌든 이 일은 처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watch A 그다음에 목적어죠. 얘가 목적격 보어. what가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하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걸 보다 이 뜻이죠. 그래서 TV 세트를 내가 뭐 하는 거? 설치하는 걸 그 사람이 지켜보겠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라이언이 sure. 근데 이거는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너네 주소가 여기 맞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트레이니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하고요. 나머지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자, A번 그가 서베이를 실시할 것이다. 아니죠.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watch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인스톨링 할 것이다. No.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캐런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고 세 번째
번째가 observe, 이게 관찰하다의 뜻이 있죠. 또 하나는 준수하다의 뜻도 있어요. 법을 준수하다. 그리고 관찰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고요. 그리고 내가 TV 세트를 인스톨하는 것, 그건 일종의 퍼포먼스, 작업인 거죠. 업무 실행이니까 정답은 C번이 되겠고, 자, D번은 이 잠시 동안 이 일을 좀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미스 라이언이 뭐라고 가장 아마도 뭘 의미하는 것 같아?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would be helpful. 이게 뭐냐면 그거 유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유익한 거죠. 뭐 이 단어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that would be helpful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 직전 대화를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네 거 전에 여기랑 여기서 설치할 게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나타나기 1시간 전에 너한테 give you a call, 전화를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참 도움되겠네 라고 한 이유는 A, 그녀가 미스 리의 도움을 원해요. 근데 트레이니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거 아닌 거죠. 두 번째, she가 미스 라이언이고 말한 사람이죠. 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냐면 미스 리가 트레이니를 데리고 오지 말기를 원하기 때문에. 역시 내용상 안 맞고. 세 번째, 약속을 다시 정하길 원하고 싶대요. No. 약속은 정해 있으나 언제 올 건지 미리 노티스를 달라는 거였으니까 자, 그녀는 미스 리가 그녀에게 연락하길 바래. before, 언제? 약속 시간 전에. 해서 정답은 D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남았죠. 마지막으로 미뤄둔 미스 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 좀 아까 예문 다 읽었었나요? 그 본문 다 읽었었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너네 주소지? 그럼 내일 만나. 여기까지 일단 읽어두고 다시 A, B, C, D 보도록 할게요. 자, 그녀는 제품이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X, 그죠? 지금 제품 설치하러 가는 거니까. 두 번째는 오늘은 안 돼.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물론 내일 약속인데 오늘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오늘 안 갈 건 맞지만 약속 때문에 오늘 못 가요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내일 약속이 몇 건이 있다. 그러니까 설치할 약속이 몇 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녀의 트레이니를 약속 장소에 대신 보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내 후임이 온다라는 내용인 건데 역시 D번은 정답이 아니었죠. 자, 그럼 C번이 정답으로 추정되는데 그 답의 근거를 좀 찾겠습니다. 내가 before yours, 너 텔레비전 설치하기 전에 이 스트리트과 이 스트리트에 가서 설치할 거거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multiple appointments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두 건에다가 선생님 두 개라고 하는지 굳이 multiple 하면 되나요? 다수인데? 일단 네 것도 있으니까 총 3개잖아요. 그죠? 그 3개 이상일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어쨌든 2개는 넘는다라는 표현으로 정답 C번의 멀티플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본 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저 이번엔 항상 새로운 시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이렇게 한번 풀어서 봅시다. 자, 지문에 뭘 파악한다? 기본 정보 파악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첫 두세 문장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읽고 제목이 없으면 주제 파악을 위해서 첫 한두 문장 또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사투적인 안녕, 땡큐 이럴 때는 두세 문장 정도를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서 질문에 뭘 파악한다? 키워드. 선생님 키워드가 뭐예요? 답을 찾을 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기는 읽지 않습니다. 보기를 왜 미리 읽으면 안 되냐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본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차피 또 읽을 거니까 시간 오래 걸리겠죠. 2배로 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단어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가 본문으로 가서 여러 단어들을 만났어. 그리고 다시 왔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상태에서 이 보기를 보면 이게 언제 읽은 거지? 또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원천봉쇄하자는 거죠. 그런 일을. 그래서 보기를 읽지 않고 키워드가 관련된 이 질문의 키워드와 관련된 표현을 찾으면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 나갑니다. 이때 절대 키워드들도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관련 표현이 나오면 보기에서 재표현된 정답을 찾은 다음 문제를 읽는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 읽고 답 찾고
또 본문 갔다가 그리고 2번 읽고 답 찾고 이런 순서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오늘 푼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맨 나중에 푼다. 알겠죠? 이거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맨 나중에 푼다. 그래서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엔 이중 지문 할게요. 5번부터 9번 이메일 플러스 광고인데 이중 지문은 단일 지문과 푸는 방식이 달라요. 단일 지문은 그냥 단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하나 이렇게 읽고 답 찾고 읽고 답 찾고. 근데 이중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문이 2개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포지션을 시킬 거냐면 일단 지문의 내용 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문의 기본 정보 파악을 좀 할게요. 첫 번째가 이메일이고 두 번째가 광고인데요. 이메일은 기본 정보 파악이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제목도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누가 받는 사람이고 누가 보내는 사람인지 주소 살짝 보면은 같은 데죠, 같은 데. 이렇게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속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보내는 사람 봤더니 길버트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van이라는 사람이에요. 휴 van이라는 사람. 그리고 날짜 나와 있고 이걸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여기 날짜가 있었지 정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태치먼트 첨부 파일이 있어요. flyer doc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lyer 전단지인 거 아시죠? 요거 같이 첨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기본 정보 파악했어요. 두 번째 단락 나오고 세 번째 단락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자, 발신자의 이름 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dvert라고 하는 건 advertisement의 준말이에요. 두 번째는 광고인데 광고의 제목 보셔야겠죠. 지금 기본 정보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에라가 시대죠. 이 시대의 마케팅에 관한 건데 어떻게 하면 소셜 미디어를 당신네 팀 또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는가 에 대한 세미나를 또는 워크숍을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단락까지 이어지네요. 내용이 좀 길죠. 자, 이제 파트 7 이중집은 이 문제 푸는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봤던 게 이메일과 그리고 애드버타이즈먼트였죠. 이메일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애드버타이즈먼트는 네 단락인데 이게 뭐 단락이 많다고 뭐 나눠 읽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단일 지문과 푸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문제 3개를 미리 읽어두세요. 물론 키워드 표시하셔야 되죠. 이거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이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지문을 공략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막 읽다 보면 사실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2개를 연계해서 풀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7번까지 미리 알아놓은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답이 나올지 말지 한번 연구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세 문제 읽고 첫 번째 본문 가는 거 시도해 봅시다. 이 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메일의 목적. 사실 주제 목적은 맨 나중에 푸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2갈식인데 만약에 글 쓰는 사람의 의도가 환불 요청이나 불만 사항에 있다면 그런 경우는 주제 목적이 아래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맨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이죠. 왜냐면 이메일의 주제 목적이니까. 또 여기서 푸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6번 문제 보시면 이메일에서 dramatically 이 paragraph 2 line 4에 있는 dramatically는 무슨 뜻이냐. 자, 이때 보통은 이 단어의 의미를 물을 때는 보기에는요, 이 단어와 비슷한 사전적 의미에 있는 어휘들이 보통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과연 문맥에서 어떤 뜻이니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풀면서 풀어야지 미리 가서 답 짓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7번 문제죠. 7번 문제, 미스터 길버트 발신자니까 나를 보셔야겠어요. 유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사실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일반적이라서 저희 지금 읽은 거 정리해 보면 이 일반적인 거, 목적이니까 이메일의 일반적인 목적. 그리고 길버트도 이메일을 쓴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죠. 결국은 5번하고 7번은 이 첫 번째 이메일을 다 읽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6번도 읽다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dramatica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번, 5번, 7번 순서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바로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면 나 upcoming, 제가 이거 왜 노란색 했냐면 시간 표현. 시간 표현은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share,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나 거기 참가하고 싶거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나 뭐뭐 하고 싶어요.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 맞지요. 그리고 이 upcoming 세미나를 서브젝트에서 워크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워크숍, 세미나, 미팅, 이벤트 다 똑같아요. 토익에서는. 자, 그래서 나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어. 근데 this session, 이번 세션이 매우 관련돼 있다. 내가 지금 ACD 호텔에서 하고 있는 일과 여기 ACD 호텔. 얘네는 같은 회사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회사 직원인 건 이메일에서 알 수 있었지만 더더욱 한 번 더 이 호텔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굉장히 연결된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때 세션이란 단어가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단어라서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이 세션은 우리말을 찾아보면 서전에 시간, 기간, 뭐 학년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회의의 기간, 그래서 회기. 왠지 남의 단어 쳐도 쳐진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 단어 정리를 좀 할 건데 세션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블록, 시간의 일부예요. 근데 뭔가를 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미팅이에요. 이게 모임입니다. 모임인데 for an activity, 뭘 하기 위한 모임.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만나서 공부하는 스터디, 또 세션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저희가 만나서 이 공부하는 시간, 이것도 세션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레슨, 세미나, 워크숍, 클래스, 트레이닝, 컨퍼런스, 이벤트 등. 이 다 모두 세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은요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단어들을 총망라하는 단어가 이벤트와 세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가서 너도 알다시피 우리 결정했잖아. venture 그러면 뭔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소셜 미디어에 좀 투자하기로 했잖아. 디지털 마케팅도 하기로 했잖아. 그러나 however 아무도 마케팅 팀에 있는 그 누구도 knowledge가 없대요. 뭐에 대해?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트래디셔널한 어떤 인쇄 또는 TV 광고 시대에서 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잘 우린 몰라. 따라서 therefore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leading 잘 나가는 인류의 디지털 마케팅 업체로부터 가장 좋은 광고 방법을 얻는다면 우리가 dramatically 이 단어 나왔네요. improve 시킬 수 있겠다. 긍정적인 단어죠. 바로 무엇을? 소셜 미디어 마케팅 노력의 결과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dramatically한 단어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정확하게 가장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하면 very impressive manner, 가장 인상적인 방식으로의 뜻이에요. 가장 인상적인 건 dramatic하다. 연결되시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극적으로 하락하다. 이렇게 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극적으로 악화되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뜻일 때는 대단하게, 뭐 심각하게, seriously 좋은 뜻, 나쁜 뜻 다 있을 수 있겠죠. badly 이거 나쁜 뜻 같지만 I want you badly 그러면 간절히 원하다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게, 사납게, 이것도 해롭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이 단어들도 보기에 같이 깔려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improve 시키다의 긍정적 방향이니까 B번의 greatl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대단히, 상당히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6번의 답을 처음으로 구해봤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거라서 다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다 읽어보고 5번, 7번 답 구해보죠. 이 3일 동안 하는 세미나의 admission fee, 등록 비용은 450불인데 거기에 추가로 트래블 커스트가 들어간대요. 120불은 플라이트, 비행기, 그리고 lodging, 숙박하고 이거 식사 비용 200불까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네가 동의했으면 좋겠어. 이 세미나가 진짜 팀한테 유익할 거야. 우리 팀이죠. 그러니까 알려줘. 내 리퀘스트를 네가 승인한다면 알려주고 만약에 질문 있어도 알려줘.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additional이란 단어에 특별히 노란색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절대 키워드들 있잖아요. 좌표 표시하기에 좋은 절대로 잘 못 바꾸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내가 중심 잡을 수 있겠다.
자, 요런 단어들이 절대 키워드고요. 거기에 좀 더 여러분이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이런 단어가 나와도 항상 답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면 이게 한정해 주는 거죠. 너만. 그러면 이제 누가 뭐 신청할 수 있니? 그럼 답은 you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everyone 아니면 some, most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추가하는 게 additional, another 이 부분에서 답이 잘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now 이제부터 뭐뭐 하겠다. 그럼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니까 이런 관련해서 former 아니면 new란 표현이 같은 표현이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재표현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표현 주변이 다 답이더라. 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must, important, 비교 최상급과 연결해서 요 단어 주변들이 답이다. 답의 받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dd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 단어 주변에 답이 있겠다라고 인식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보기에서 another로 또는 also 정도로 재표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맨 첫 문장에서 내가 참가하고 싶은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 플러스 또 어디에 내용이 있냐면 나 이 세미나가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되는 걸 너가 동의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또 한 번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많이 본 단어들의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눈팅으로 이렇게 독해하시면 안 되고요. 의미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요점을 집어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트래블도 본 적이 있지만 뭐 예약도 본 적이 있으나 여행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세미나 레지스트레이션 뭔 뜻이죠? 이거 세미나 등록에 관한 그죠? 어떤 안건을 보고하기 위해서 등록이 포인트가 아니죠. 나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답은 A고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두 개 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가장 맞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correct를 버리고 best를 답으로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현재 저희가 지금 5번까지 다 구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 나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되어 있니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따라서 A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마케팅 트레이닝을 이끈다. 내용 없었죠? 두 번째, 그는 그의 트래블 플랜을 지금 계획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플로리다로 여행하고 싶어 한다. 이것도 본 적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거나 본 적 없는 건 찾으러 가면 안 되고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선생님 전 이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기억 안 나니까 혹시 이 단어가 나 어디 있을까 찾으러 가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플로리다로 여행하고 싶다. 플로리다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 것 같냐면 또 다른 지문에서 광고, 세미나 광고에 이 세미나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정도의 정보는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D번 마저 읽어보고 답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가 비용을 승인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비용이 얼마야? 그러니까 나 가고 싶어라고 얘기했지. 내가 비용을 승인해주는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아무래도 여기선 구할 수 없지만 자.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우리 두 번째 광고에서 이 광고 제목 보고 그때 잠깐만 보시면 여기 마이애미 플로리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 아래에 비교해 가면서 답을 구하시면 내가 세미나에 가고 싶은데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기니까 정답은 몇 번? C번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지금 7번 문제까지 구했는데 7번 문제가 연계 문제였습니다. 보통 연계 문제는 이렇게 절대 키워드 위주, 고유명사 위주 또는 숫자, 부정적 단어 위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절대 키워드를 특별히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연계 문제가 지금 아까 첫 번째 여기 나 세미나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서 한번 얘기해 줬었죠.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광고에서 제목 부분에 굵은 글씨 키워드, 절대 키워드 이렇게 연결했더니 첫 번째 연계 문제가 나온 거 여러분 확인하셨을 테고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첫 번째 지문 다 읽었어. 두 번째 지문으로 바로 가면 안 돼. 그 전에 뭐 읽어야 돼? 8번, 9번 먼저 읽고 키워드 파악한 다음에 가셔야죠.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자 8번, 9번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 코र्스에 대해서 미스터 길버트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뭘 잘못 알고 있을까? 그래서 더 코र्스란 단어가 도대체 뭘까? 이거 뭐예요? 더 세미나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부터 얘기했던 워크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미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근데 이 위에 글이 다 세미나에 관한 내용이었으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글의 내용을 다 읽어봐야 비로소 이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나중에 풀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미스터 파친인데 이 사람도 제3자예요. 제3자가 뭐냐면 분명히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이 수신자, 발신자에 없는 이름이거든요. 자, 이렇게 너랑 나랑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얘기 속에 분명히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나오면 항상 이게 절대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이름 주변에 항상 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물론 문제에서 우리 먼저 키워드를 찾아냈지만 말이죠. 그래서 미스터 파치니에 대해서 읽은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8번, 9번 마저 읽었으므로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요거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광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파치니가 누구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제3의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일 거라서 먼저 풀어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오해한 게 무슨 내용이니에 대한 답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아랫부분 읽으면 좋겠죠? 자, 이 세미나는 너한테 베이직 펀더멘털,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줄 거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광고죠. 이 광고를 보고 지금 아까 이메일을 보낸 거니까 이 클래스는 너한테 베이직 스킬을 알려줄 건데 그래서 베이직 스킬이라는 건 펀더멘털 비슷한 단어죠. become proficient, 능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좋은 단어죠. 어디에 능숙하냐면 어떻게 하면 너의 제품을 이 디지털 시대에 마케팅할 것인가 에 대한 좋은 툴을 알려주겠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시간 표현 역시 제가 표시해 놨죠. 이 3일짜리 세미나는 인스트럭터인 데이브 파치니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이끌어진다. 좀 아까 봤던 그 제3자입니다. 그죠? 요 주변에 답이 있겠죠. 이 사람은 over a decade, 10년 이상 동안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 디지털 마케팅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일했었냐면 이 BC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라든가 펫러브라는 회사 같은 데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주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답에 대한 근거는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9번 문제 바로 풀어주시고 9번 문제의 답을 구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내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이 현재 BC 일렉트로닉스사에서 일하고 있다. 예전에 일한 적이 있다고 했으므로 경험을 얘기하니까 여기서 현재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X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참가자로 세미나에 참가할 것이다, 어텐드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세미나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B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머스컴 센터를 소유한다. 이 머스컴 센터가 아까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였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물음표. 그리고 아직은 모르는 사실은 일단 넘어간다. 그리고 D번은 파티시펀트를 위해 트레이닝을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D번이 되겠죠?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경험을 가지고 이끌 거라고 했으니까 뭔가 홍보 전략을 얘기해 줄 거니까 그걸 트레이닝으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번 문제의 정답까지 구한 상태고요. 자, 마지막 8번. 길버트라는 사람이 아까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아래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라는 내용은 아직 미스터 파치니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답을 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다 읽으셔야 알 것 같고 우리 아까 두 번째 단락 읽다 말았죠. 그 뒤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우리가 너를 이 업계 전반적인 구조, 도대체 이 업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툴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진 가장 좋은 광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대요. 근데 이 스킬들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기 일, 업무를 하는데 실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들이다 라고 역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The course will also. 이 코र्스는 또한 당신이 능숙하게끔 도와줍니다. 이 소셜 애드버타이징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의 SNS 툴을 어떻게 이용해서 유저들의 행위, 그죠? 유저들을 짐작해서 의미 있는 패턴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도와주고요. 또한 좀 더 택틱, 기술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어떻게 하면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색 양과 검색 경쟁에서 분석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들을 당신 브랜드의 검색 능력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지 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인스트럭터가 이끌어주는 코र्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리소스 자료들의 액세스 접근, 즉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무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항상 무료에서 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숍 비가 450불인데, 근데 이 450불은 아까도 봤었죠. 450불인데 거기 but,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항상 부정적 단어 뒤쪽에 답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잘못 언급되어 있구나. 이게 바로 길버트라는 사람이 잘못 오해한 부분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래블이나 어커머데이션, 숙박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답이 뭘까요? 아까 450불 내용은 똑같지만 거기는 include라고 했죠. 아래선 do not cover라고 했고 additional, 아까 제가 이거 나오면 답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120불, 200불 다 포함되는데 아래쪽에선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미스터 길버트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세미나에 대해서 바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B번은 일정, C번은 강사, D번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지금 연계 문제로 커스트까지 알아봤어요. 지금 연계 문제 두 문제 다 보셨죠?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주로 고유명사 아니면 숫자 갖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갈 수는 있겠으나 절대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할게요. 두 지문에 뭘 파악한다? 일단은 맨 처음에 기본 정보 파악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지문의 관계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서로 보낸 글이 맞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단일 지문과 달리 단일 지문은 한 문제씩, 그래서 단일이잖아요. 읽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읽는다? 셋, 둘로 나누어서 읽는다. 문제를 읽으면서 질문에 뭘 찾는다? 키워드를 찾고 그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서 첫 번째 지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첫 번째 지문을 다 읽기 전에 내가 읽었던 세 문제의 답을 혹시 모두 찾았어도 반드시 첫 번째 지문을 다 완독하고 아래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내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항상 답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도 두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꺼번에 다 읽고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를 숙지하셔야죠. 문제만 이렇게 넉넉히 읽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삼중 지문이 되겠습니다. 삼중 지문은 웹페이지가 2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메일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연결돼서 문제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웹페이지가 2개, 이메일이 1개. 지금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첫 번째 웹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career fair 이런 거 나와 있고 이벤트 나와 있고 그죠?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career fair, 그럼 이거 채용 박람회죠, 직업 박람회. 근데 지금 탭이 어디에 표시가 돼 있냐면 뭐 리크루터, 구직자들, 그리고 약속 정하기인데 여기 이벤트, 뭔가 행사 있는데 이 행사란의 탭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자, 기본 정보 파악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메일이죠. 자, 이메일은 누가 보냈는지 봅시다. 이 don이라는 사람이 존스한테 보냈어요. 나중에 미스터 미스를 붙일 때 성에 붙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여러분 기억해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기억하시려면 풀네임을 기억하신 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력이 좀 짧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다. 그러면 뒤에 이름만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 봤더니 이메일 주소가 똑같아요. 같은 회사 소속이구나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주제가 help needed, 도움 요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메일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웹페이지가 여기 봤더니 nationalair.com 뭔가 항공하고 관련된 표현인가 봐요. 아, 그거 예약하는 거구나. 그리고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티켓 예약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굵은 글씨 위주. 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중 지문 프로세스 보여드리면 지문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 포션, 이 할당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 두 개를 이렇게 하고요. 가운데 걸 이렇게. 마지막 두 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항상 답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읽어야 가장 효율적이길래 뭐 이거에 대한 답이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12번에 대한 답이 마지막 웹페이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두 개 하나 이렇게 나눠두니까 제가 읽기 편해서 제가 세상 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문제 두 개 먼저 읽겠습니다. 10번 문제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라인 2에 들어있는 take place가 무슨 뜻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happen, 뭐 report, find 이런 단어들도 take place에 사전적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웹페이지에 첫 번째 웹페이지에서 이 career fair, 즉 채용 박람회 의 benefit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benefit은 보통 혜택이니까 혜택이 나온 부분, 장점 위주로 공략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런 거 광고하는데 단점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 이 not에 항상 X.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문제 염두에 두면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이 두 개 읽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자. 아까 우리 이거까지 읽었으니까 첫 번째 단락에 키워드 표시해놨는데요. face to face, 직접 1대1로 만나라. recruiters, 누구죠? 고용주들이죠. employers. 시에서 가장 큰 employer 중에 몇몇으로부터 나온 채용업자들을 좀 만나보세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이번에 채용 박람회를 조직했어요. 누구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the fair, 바로 앞 채용 박람회는 이번 주 월요일에 take place 발생할 거다. 날짜 나와 있고 어디서? 홀리데이 호텔에서.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제 나왔던 take place 그냥 뭐 열린다. 이날 열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A번의 happen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 첫 번째 문제 정답 구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장점 찾으셔야 돼요. 장점 아닌 거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professionally, 좀 전문적으로 입어라. 갖춰 입고 나와라, 복장을. 그 두 번째가 레주메 수정할 거 다 해서 가져와. 그리고 be ready to start interviewing. on the spot, 현장에서 인터뷰 할 거 생각하고 와라. 우린 또한 데스크에서 뭘 도와줄 거냐면 free consultation을 해줄 거야. 프리 컨설테이션을 해줄 건데 이력서 검토. 좋은 거 나와요. 혜택. 그럼 mock 인터뷰. 막이 모의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짓된 가짜인데 보통 영국에서 본격적인 시험을 보기 이전에 모의고사라고 할 때 mock이라고 합니다. mock 테스트. 이것도 mock 인터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모의 인터뷰라는 거죠. 세 번째가 다른 컨설테이션도 해준다. 뭔가 장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아까 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문제 한번 띄우고 장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revise resu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수정해준다. 이거랑 review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물론 품사는 다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뷰 하겠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그리고 B번에 employer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그죠? 보통은 막 이렇게 몰려있는데 같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꼭 하나는 안 나온다? 딴 데서 나온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럼 마지막에 book flight online 이런 내용은 없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읽어야죠. 우리 현재 표 아직 읽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다음 지문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지문을 완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남은 부분이 표예요. 표는 읽을 필요 없죠. 이것도 기억도 안 나고 숫자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이 표라면 그냥 넘어간다. 이따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고 12번 읽고 이메일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지금은 다행히도 10번과 11번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까 가뿐히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10번, 11번 그 둘 중 어느 것도 뭐 어느 한 개라도 풀지 못했다면 그 키워드도 염두에 두면서 12번 키워드와 같이 이메일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 읽도록 할게요. 자, 수신자 미스터 존스 편지 받는 사람 2.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메일에서 you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도 알다시피 하면서 쭉 I만 나오거든요. 이럴 땐 가망성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you를 공략해야 되는구나.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너구나 너. 존스구나. 같은 회사구나 얘네. 너도 알다시피 나 이거 해야 돼. 자, be asked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요구된다. must의 우회적 표현이죠.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정중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게 upcoming, 다가오는 여기에 참가해야 돼. 아,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요청되었구나. 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는구나. 아까 인터뷰 한다고 했으니까. 잠재적인 후보자들을 자, on behalf of 어디를 대신해서 회사를 대신해서 우리 회사. 그래서 나 현재 친구네 집에서 머물 계획이거든.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올 거야. 누구랑? 친구랑 차 타고 올 거래. 그러면은 뉴욕이 현재 장소가 되겠네요. 하지만 왜냐면 return 간다고 안 하고 return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머무는 것이 뉴욕인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 샌프란시스코라 가는. 올 때는 친구랑 같이 올 거니까 필요 없어. 내 세션은 언제 시작하냐면 10시에 시작해요. 그리고 12시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가려면 그 전날 밤에 도착하고 싶어. 그래서 7시나 9시, 밤 9시에 그 사이에 하는 비행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도 일 끝나고 갈 준비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또 너도 알다시피 저 유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 나오고 있죠. 계속 우리 얘기만 하다가 또는 내 얘기만 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엄격한 비용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please. 자, please는 항상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정중하게 만들어주는 부사죠. 그래서 보통은 명령문 앞에 붙이는데 명령문의 주어가 항상 you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ry to keep the airfare 비행기 요금을 200불 이하로 좀 낮춰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너가. 그럼 너는 뭐 하는 애일까? 그래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보기 띄워 볼 텐데 그 전에 좀만 더 읽을게요. 난 직항을 원해. 가능하면 하지만 but one layover 한 번 정도 경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질문 있으면 알려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A번 Fair Coordinator 이번에 채용 박람회를 기획하는 사람 아니죠. 두 번째 Employee를 인터뷰할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지금 이 이메일을 쓰고 있는 당사자가 되겠죠. 수신자가 아니라 세 번째는 오피스의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사람 이것저것 도와주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그 공항 안전요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이 정도 경비로 해줘라고 얘기하는 건 사내에 뭔가 출장을 도와주는 사람일 거니까 보기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정답은 C번의 오피스 어시스턴트가 되겠습니다. 12번까지 구한 상태죠. 그리고 내용 다 읽었어요. 내용 다 읽었고 이제 웹페이지로 가기 직전에 13, 14번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던이라는 사람은 어떤 필드에서 일하니? 이 미스 던이 누구였죠? 좀 아까 수신자, 발신자 그거 보시면 되겠죠? 자, 발신자죠? 발신자. 글을 쓴 사람. 나 어느 분야에서 일하니? 그리고 14번 문제는 역시 나 아마도 뉴욕에서 몇 시에 출발할 것 같니? 를 물어보고 있죠? 좋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읽었으니까 이제 웹페이지 갈 준비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다. 다 읽었네. 그런데 10시에 시작해서 세션이 12시에 끝난다. 이 부분에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세 번째 단락의 표 10시에서 12시다. 그랬으면 마케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일하는 분야는 마케팅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계 문제 드디어 나왔어요. 연계 문제. 필드
무슨 분야? 그리고 10시에서 12시. 이렇게 절대 키워드 위주로 항상 연계 문제가 나온다. 기억나시죠? 또 한 번 그 규칙은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연계 하나 더 나오겠다. 그죠? 왜냐면 삼중 지문은 연계 문제가 무조건 2개 이상은 나와야 하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몇 시에 플라이트를 탈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데, 아까 이 글을 쓴 사람이 7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플라이트는 다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0불 이하로 맞춰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한 번 정도의 경유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다 조합해서 표로 내려간 다음에 경비 200불 이하, 한 번 정도의 경유, 물론 디렉트를 원해. 커넥션이 없으면 좋겠지만 걔네들은 비용이 높아.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8시 30분 괜찮나요? 9시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건 2번의 레이오버도 있고, 자, 비용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은 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 C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 지금 14번의 정답까지 알아봤어요. 14번은 이 이메일의 첫 번째 부분과 웹페이지의 표 일부를 통해서 나왔죠. 지금 웹페이지에 둘 다 표가 나와 있어요. 표는 다 읽을 필요 없이 나중에 문제가 오라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연계 문제 둘 다 절대 키워드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지금까지 풀었던 프로세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지문의 기본 정보와 뭘 파악한다? 관계를 파악하셔야겠죠? 그리고 문제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한 문제씩? No. 3둘? 그건 이중 지문. 3중은 어떻게 읽었죠? 이렇게 읽었었죠. 이 1, 또 2 이렇게 나눠서 읽었다. 그리고 문제 1과 문제 2를 읽으면서 지문에 뭘 찾는다? 항상 키워드를 찾고 그와 관련된 표를 찾아 지문 1을 읽어 나간다. 지문 1을 다 읽기 전에 1과 2의 답을 모두 찾았어도 반드시 지문 1을 완독하는데, 오늘처럼 단 무슨 형 지문? 비서술형 지문이 걸리면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문 2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 뭐 읽어야 돼요? 3번 읽어야 되죠? 세 번째 문제 읽고, 자, 문제 3의 키워드와 혹시 앞에서 안 풀린 문제가 남아 있다면 그 문제의 키워드까지 염두에 가면서 지문 2를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정독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어디로? 마지막 지문으로 가기 전에 남은 문제, 두 문제 4번과 5번을 읽고 키워드를 숙지한 후에 지문 3으로 넘어간다. 자, 3중 지문은 연계 문제가 2개이다. 그리고 두 연계 문제는 거의 절대 키워드 위주로 나온다. 시간, 부정적 표현, 장소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 토해특 5, 6, 7 다 들으셨죠? 그리고 LC도 들으셨을 테고, 근데 LC하고 문법, 이 7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지쳐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냥 7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도 이 7까지 가게 되면 좀 당이 떨어지신다고. 그래서 7부터 공부하고 거꾸로 공부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또 선생님 그럼 LC 나중에 푸냐고. LC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마 김태훈 선생님하고 이 대강사이신 김정은 선생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저한테 혹시 이명진 선생님 아니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토목달 과정 듣고 100% 환급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자꾸 이제 딴짓을 하게 돼요. 뭐 오랫동안 안 갈았던 개이 마이마이 옛날 거 막 건전지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게 돼서 보통은 저는 환경을 바꿔서 움직일 수 없게끔 절 만든 다음에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방법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상 있잖아요. 밥상. 그거를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못 나오게, 저 못 나오게 이렇게 해놓고 책도 가득 쌓아놓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밤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자꾸 라디오를 듣다 보니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모르게 홈쇼핑에 호박 고구마 반과를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도 클래식 들으세요. 클래식 들으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하던데요. 클래식을 싫어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환경 바꿔서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지금 복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